오늘은 압류재산과 국유재산, 그리고 부동산과 다양한 종류의 불용 물품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방법부터 시작해 우리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학교 매점 같은 수익형 임대 정보까지도 모두 모여있는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비드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명시된 공매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나 여러 동산 또는 유가증권과 다양한 재산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에서 입찰할 수 있게 구축한 국가적인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라는 개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의미하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강제 집행을 하여 목적물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민사집행법상의 공매가 있으며 국세 체납 처분 절차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압류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크게 구분됩니다. 많은 분이 경매와 공매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서로 운영하는 집행기관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한 물건에 대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절차에서 각각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가장 먼저 잔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최종적인 소유자로 확정되는 원칙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과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압류재산이라는 말의 정의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권력을 사용해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률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모두 내지 않았을 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류된 재산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온비드 사이트의 상단 메뉴에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메뉴를 통해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을 찾아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입찰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인 스마트 온비드 기능이 강화되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마친 뒤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동인증기관을 통해서 본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법용 공동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개인 회원의 경우 네이버 인증서로도 간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고 접근성도 좋아진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입찰의 참가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면 원하는 물건 정보 화면에서 입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약 화면에서 입찰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입찰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입찰이 종료된 물건임을 의미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개인정보에 반영한다는 항목에 체크를 한 뒤에 공고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찰자가 반드시 지키고 숙지해야 할 준수 규칙에도 동의를 완료한 뒤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금액 입력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한 입찰 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입력하고 나서 보증금 계산 버튼을 눌러 내가 내야 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할 방식과 은행을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낙찰되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환불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환불 계좌는 본인이 아니어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은행의 제한도 따로 없지만 한번 입찰서를 제출한 뒤에는 계좌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류 재산의 경우 나머지 잔대금을 납부할 은행도 미리 선택해야 하며 매각 결정 통지서나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방식을 선택하면 집에서 편하게 출력할 수 있으며 현장 수령을 선택하면 공고된 부점으로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의사항을 숙지에 동의한다는 체크를 완료한 뒤에 입찰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입찰서가 정상 제출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할 가상 계좌가 발급되며 본인의 입찰 내역은 마이페이지의 입찰관리 메뉴에서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입찰 보증금은 통상 최저 입찰가의 10% 수준이지만 물건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온비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물건의 종류나 입찰 방식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이용법인 회원도 참여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등록한 공고물건에는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여하고자 하는 물건의 공고문에서 입찰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물건의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이나 취소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운영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종이에 적어내던 방식을 인터넷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국유 재산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낙찰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설립의 이유입니다. 공매 물건은 특히 여러 번 유찰될수록 최저 입찰가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자본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리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온비드의 누적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고물가 시대의 자동차나 가전 그리고 귀금속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보다 국가기관 공실력이 있어 사기 피해 우려가 적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우려되는 부분이나 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매 물건은 경매와 다르게 명도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만 확인해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 물건은 간혹 등기부 등본상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권이 있는지도 살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억 원대 아파트를 반복된 유찰 끝에 수천만 원 더 싸게 낙찰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내놓은 주차장 운영권을 따내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고가의 수입차나 명품 가방들이 공매 시장에 나와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며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 잘 몰랐던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온비드에는 아주 소액으로도 입찰이 가능한 자전거나 사무용 가구 그리고 주방기구 같은 물품들도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용주기가 지난 노트북이나 최신 디지털 기기들을 불용 물품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으니 생각지도 못한 득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관사나 휴양시설의 사용권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알뜰한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의 빈 땅을 주차장이나 주말 농장 용도로 임대하는 공고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매나 공매 시장으로 나오는 물건의 양이 평소보다 20% 이상 늘어난 추세이므로 평소 관심 있던 지역의 부동산을 유심히 살펴보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온비드와 연계하여 압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가 경매에 비해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 경쟁률이 낮은 편이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만 동반된다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